또 한국하고 중국을 또 비교하는데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자, 29번째. 중국과 한국은 타고난 기가 다르다. 네, 또 한국하고 중국을 또 비교하는데, 중국은 이제 기운 빠지는 지형이래요. 기를 넓게 분산시키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협곡 사이로 기가 부딪혀서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센 국민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말은 이제 뭐 30몇 가지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몇 개 나오죠. 그리고 근데 이 영국 기자님이 진짜 풍수지리를 공부하신 걸까요? 이게 참 자꾸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은 뭐 나라 자체가 좁으니 당연히 이게 협곡 사이 뭐 태백산맥과 이런 거에 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지형이고, 근데 예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지정학이라는 건 실제로 있는 학문이잖아요. 그리고 풍수지리도 뭐 과거에서부터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것도 사실은 저도 가진 생각이에요. 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섬나라기 때문에 또 그들만의 문화가 또 발달된 것처럼 한국 또한 지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민족성이 좀 생기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다라는 거지, 막말로 중국이 뭐 이렇게 뭐 기가 좀 뭐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 약하다라고 하는데, 안 그런 데도 있잖아요. 저기 어디 네팔 근처 가면은 거기 뭐 히말라야 산맥부터 쭉 이어져 온 그런 데라든지, 저기 올라가면 사실 백두산도 지금 중국에 걸쳐 있죠. 그리고 산맥을 따지자면 중국이 훨씬 많을 거고, 평야가 많은 만큼. 근데 그만큼 또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한국이 조금 더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이런 지형에 따른 민족성으로 보인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30번째. 1950년도 해방 무렵에 한국인들은 파키스탄 제철 공장으로 견학 가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났대요. 당시에 이제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건 팩트죠.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침략받은 경우도 거의 없어서 과거에는 굉장히 부국이었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역으로 그들이 한국으로 배우러 온대요. 국력으로 치자면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던 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을 넘보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1950년대는 아닌데 1960년대 초를 보니까 1인당 국민 GDP가 이제 83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83달러면은 아마 지금 우리가 조금 빈국으로 알고 있는 뭐 북한이나 뭐 소말리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정말 뭐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60년대니까 이미 전쟁 끝나고 몇 년 지난 뒤였는데도 그렇게 좀 낮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참고로 2018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 1인당 GDP는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33,346달러입니다. 자, 1961년부터 2018년까지 대충 한 50몇 년 걸린 것 같은데, 거의 뭐 반세기 만에 몇 배가 뛴 거죠? 396%. 야, 그러면은 뭐 거의 정말 몇천 프로가 성장을 했네요. 50년 만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연도로 나누면은 뭐 1년에 한 200% 정도 성장을 하지 않았나? 근데 누적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굳이 뭐 확인 안 해도 이건 완전 완벽한 팩트고,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또 소개를 해드릴 내용이 2020년 올해죠. 올해 기준으로 구매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3월 3일날 발표가 난 건데, OECD에서 PPP라는 구매력 평가를 한대요.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를 계산해봤더니 지금 이제 42,000달러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2018년도 기준이니까 2년이 지났죠, 대략적으로. 근데 일본이 이제 41,000달러 정도 나왔다고 해요. 중국은 이제 16,700달러, 한참 뒤죠. PPP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물가 수준이라든지 실질 소득을 반영해서 나온 지수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GDP에 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신뢰도가 높은 조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일본의 경제력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한국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그렇다고 뭐 일본을 막 배척하고 싫어하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참고로 IMF에서 2019년도 8월 달에 이 PPP 기준으로 1인당 한국과 일본의 GDP가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거를 2023년 정도로 봤는데, 지금 3년 정도 앞당겨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 안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한국민들의 또 저력이 또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무조건 이렇게 막 다 좋게만 이런 데이터들은 진짜 팩트에 근간을 두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저는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전체에서 특정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산출했을 때 한국은 일본을 추월할 만한 정도의 레벨은 됐다라고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체적인 경제 규모로 보면 일본이 좀 크겠죠. 아직은 인구도 많잖아요. 한국보다 땅덩이도 넓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카톡에서 현재 한국은 중국에게 리드 당할까봐 겁내고 있는데 겁낼 필요 없다.
세계 IT 강국의 타이틀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고 180년 주기로 한국의 기운이 상승하는데 이 기자가 봤을 때 180년 주기로 한국의 이런 구군이 상승하나 봐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난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이를 극복하고 도약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이크 브린 기자의 이 글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오늘 좀 하다 보니까 좀 길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재미로 찍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정말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 카톡에서 이런 근거 없는 것들 너무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저냥 지나가는 그런 자료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계속 좀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거 하면서 계속 확인도 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고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 이렇게 오는 자료들이 무시한다고 해도 은근슬쩍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진실과 때로는 이런 것들이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건데 그냥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습관적으로 보고 믿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진실인 양 이렇게 해서 또 가짜뉴스가 또 생겨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재미 반 진심 반으로 이 영상 찍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거 재밌네요. 보면서 저도 뭐 좀 공부도 좀 하고요. 이렇게 소개도 좀 해드리면서 유튜브 활동이 너무 뭔가 이렇게 우리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항상 가짜뉴스 조심하시고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그 영국 기자라는 사람이 쓴 책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항상 자본주의에서는 공짜라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냈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책이 나와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상업적인 요소가 껴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한국인들 듣기 좋게 만들어진 책이면은 마케팅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검토할 것, 그리고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내용은 그냥 그렇게만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직접 한번 지금 좀 찾아보시고 받아들일 것,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올바른 정보를 스스로 좀 얻게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도영 선생의 카톡 엑스파일 콘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